안녕하세요. 스타북스 벨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 비움 효과입니다. 저자는 최현아, 출판사는 문예 춘추사입니다. 삶을 리셋하는 비움, 비움이 곧 채움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힘든 일은 아마도 비움일 것입니다. 비움을 위해서는 그 어떤 도구나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지금 바로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무엇보다 비움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입니다.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비움도 역시 성공하기 위해선 좋은 스승이나 멘토가 필요합니다. 비움에 관련된 좋은 책과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서 비움의 맛을 보았다면 부디 멈추지 말고 정진해서 비움의 효과를 충분히 만끽하고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비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씩 비울 때마다 당신의 삶이 조금씩 혹은 급속하게 나아질 거라는 것.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이든 사서 채우라고 말합니다. 물건, 경험,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돈으로 사서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비워야 행복하다고 외치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요? 어쩌면 믿기지 않을 만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물질과 외부적인 요소로 한없이 채워질 때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보고 멈춰서고 살펴본다는 것, 그것이 비움을 뜻합니다. 제대로 비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당신은 더 많이 비워야 더 많이 채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은 비움 효과 책 속의 비워야 산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비워야 산다. 순조로운 인생을 살고 있나요?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신호. 종종 머릿속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기분이 들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냥 지나치나요? 아니면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나요? 우리는 자신의 직감이나 감정을 곧잘 무시하곤 합니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피곤해서 기분이 나쁠 뿐이야.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 기술에서
부정적 감정은 행동하라는 요구다. 그걸 느끼면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한다. 반면에 긍정적 감정은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삶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직관의 중요성을 몰라서입니다. 둘째,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이 편해서 인간은 관성을 좋아하니까요. 순조롭다의 사전적 의미는 일 따위가 아무 탈이나 말썽 없이 예정대로 잘 되어가는 상태에 있다 입니다. 저는 요즘 인생에서 순조로움, 흐름, 방향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저는 그런대로 순조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았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제 삶이 순조로울 수 있는 이유는 비움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고 직관을 키우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변화에 대한 용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순조로운 삶은 변화를 망설이지 않는다.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 기술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귀에는 가장 거슬리는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슬린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고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저 누르기보다는 찬찬히 바라보고 음미하고 그리고 변화해야 합니다. 순조로운 인생은 변화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팀 페리스의 40이 되기 전에 책에서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곧잘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순조로운 삶의 기호는 당신이 일상에 대해 의미 있는 만족감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비움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고 내 욕망에 대해 솔직해지며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에너지 낭비 없이 내 꿈에 다가가고 있다면 당신은 순조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움은 운명처럼 다가온다. 비우고 싶은데 어려워요. 상담자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우고는 싶은데 어려워요. 비워야 하긴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많은 이들이 비움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비우고 싶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비우고 싶은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비우고 싶은 것이 맞는지, 혹은 남들의 깨끗한 집을 보고 그저 따라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비움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전문가가 아무리 이론으로 무장하고 알려준다 한들 비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움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비움에도 때가 있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가득 찬 세간살이와 살림 때문에 배우자와 항상 다툼을 할 때, 많은 물건들이 나를 압박해오는 느낌을 받을 때, 물건에 잠식당해 현재의 생활이 불가능할 때, 이런 때가 오면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물건을 비우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족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삶이 불편하지 않고 그 물건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다면 물건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생기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다만 그때를 잘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시다. 일상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기운이 깔려 있다거나 하는 일마다 꼬이는 기분이 든다면 그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 느낌을 놓치지 마세요. 때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육아 우울증에 걸려 매일 죽음을 생각하던 그때 제가 만약 그날 작은 서랍을 비워내는 작은 행동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남편을, 아이들을, 시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고 이렇게 글을 쓰며 타인을 돕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원망과 우울감을 비움이라는 행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당신이 비우지 못하는 5가지 이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H는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릴 적 겪었던 가정 불화, 부모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가장 인생의 걸림돌이 됐던 것은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집안을 둘러보니 엄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서 문조차 닫히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서랍. 냉장고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옷장에는 계절 상관없이 모든 옷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 나도 엄마랑 똑같구나. 그러자 불안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깔끔하게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깐깐해서야 주변에 사람이 있겠니? 그렇게 집안을 번쩍거리게 만들려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할 거야.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것은 부러움과
질투가 투영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좌절, 체념으로 살며 핑계대기는 싫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비움을 제대로 해내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찾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챙기며 그 안에서 만족, 행복을 찾고 사실은 그녀가 질투하고 흉봤던 사람들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서 오는 불안, 버거움, 트라우마 등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음 5가지 경우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깨닫는다면 훨씬 비우기가 수월해지고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테지요. 어떤 분은 비움을 하며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깨닫고 그것이 치유되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이 비우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고 남편과의 잦은 싸움이 줄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를 알고 시작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자신에 대해 돌아보지 못하면 비움의 시작은 금방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돈이 아깝다. 물건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버리기는 낭비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물건을 버릴 때 돈을 버리는 기분이 듭니다. 뼈 때리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건은 절대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하는 소비재일 뿐입니다. 물론 중고 물품을 팔면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고거래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안 팔고 만다라는 내면의 소리가 수십 번 들린다는 것을. 중고 판매로 돈 남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게다가 중고가 되자마자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 사지 않았다면 100% 내 돈인데 중고로 팔면 50% 이하. 이제 물건이 재산이던 시절, 과시용이던 시절은 이미 지난 지 오래입니다. 오죽하면 매일 같은 옷을 입는 사람이 멋진 시대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을까요?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전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 1년간 역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젠가 필요할 때 다시 사야 하면 돈이 아깝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건이 계속 쌓여간다면 어떨까요? 1년에, 2년에, 혹은 3년에, 거의 평생
한번 쓸 물건을 평생 짊어지고 산다는 것. 조금 끔찍하지 않나요? 그 한 번을 위해 계속 그 물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시간을 내어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공간의 가격과 관리해 드리는 나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 과감히 비우는 것? 만약 그 물건이 당신에게 그 어떤 긍정적 감흥을 불러일으켜 주지 않는데도 그저 언젠간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있다면 답은 더 쉽게 나올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물건인지, 빌려 쓸 수는 없는지, 대체 가능한 물건은 없는지, 남겨야 할 이유보다 남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먼저 타진해 봅시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내 선택을 후회하기 싫다. 이것은 물건 선택력은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즉, 적절한 물건을 골라서 잘 사용하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능력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능력에 당연히 추가되어야 할 것이 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물건을 완벽하게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버리기를 통해서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이를 다시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버리기 과정이 없다면 계속 잘못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버리기 전에 필수로 거치게 되는 것이 물건 구입 과정의 복습입니다. 귀중한 내 돈으로 소중하다고 생각될 만한 물건을 구입했는데 왜 버리게 됐을까? 이렇게 구입 과정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사놓고 버리는 물건을 다시 사게 되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 지구에게 죄책감이 든다. 물건을 버리는 것, 물건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 둘 중 무엇이 환경오염에 더 영향을 줄까요? 당장은 물건을 버리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을 사지 않아야 과도하게 물건이 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 다섯 번째. 추억의 물건이다. 저 역시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물건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긴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추억의 물건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남길 순 없으니 고르고 골라 소수만 남긴 후 정성껏 손질하며 보관하고 있답니다. 저는 아빠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사주신 치마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킷, 블라우스, 치마, 스타킹까지 백화점에 함께 가서 손수 골라주셨는데 그 따뜻했던 추억이 좋아서 버리지 않고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소중했던 옷들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재킷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치마에는 꾸깃꾸깃한 주름이, 블라우스와 스타킹은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왠지 소중한 추억까지 바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이래선 안 되겠다. 추억을 잘 간직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치마만 남기고 모두 버렸습니다. 남긴 치마는 입지는 않아도 매해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다림질을 해 옷장에 예쁘게 걸어놓고 가끔 꺼내봅니다. 추억도 물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추억이 현재를 잠식할 테니까요. 추억을 켜켜이 쌓아두는 것보다 그것을 선별하여 예쁘고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아껴주는 것이 진정 추억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비워야 하는 이유. 어찌 보면 버려야 하는 이유는 버리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낭비가 될까봐, 후회할까봐, 물건을 잘 사용하려고, 환경에 대한 죄책감으로, 추억이 사라져 버릴까봐 버리지 못하지만 어떤 이는 낭비하지 않으려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물건을 잘 사용하려고, 환경에 대한 죄책감이 들지 않으려고,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 버립니다. 비우게 되면 1. 사고 나면 아까워질 물건은 더 이상 사지 않게 돼서 낭비가 줄어듭니다. 2. 남겨진 물건의 소재 파악이 쉬워져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선택으로 사는 물건도 줄어듭니다. 4. 지구 환경에도 도움을 줍니다. 5. 추억을 더 자주 상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이제는 비워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 이유를 찾게 되면 비움을 통해 여러 가지 이익과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공간을 통제하라. 그리고 삶을 통제하라. 공간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기에 각기 다른 나이와 다른 환경에서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각자 자신만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작은 집, 지저분한 집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치부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복닥거리며 살면서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당당하게 지인들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즈음 지인이 자신의 집이 지저분하다고 흉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집 사는 누구 엄마가 너희 집 지저분해서 아이 데리고 놀러 가기가 꺼려진다고 흉보더라. 이제는 그 엄마 초대하지 마. 대체 왜 그런 무례한 뒷담화를 들어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었지만 따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공간에 대한 개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인들도 아무 때나 편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애정 있고 여백이 있는 공간과 삶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50대에 들어선 아이는 요즘 화가 자주 치밀고 불안과 분노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거기다 사춘기 아들과의 트러블 때문에 자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공간이라도 내 마음대로 된다면 좋으련만 집도 엉망진창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를 지치게 만드네요. 그녀들은 모두 삶을 이끄는 통제력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여자들은 좋은 공간에서 시간을 즐길 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조절이 가능할 때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아래 CC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CC는 무언가 쫓기며 사는 일상이 아닌 여유 있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결심합니다. 한 공간만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CC는 그곳을 주방으로 정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주방,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싱크대도 반짝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주방의 식탁과 싱크대만 닦았을 뿐인데 그 공간이 주는 힘은 상당했습니다. 이 작은 행위가 나에게 이렇게 큰 홀가분함과 기쁨을 주다니. 당장 무언가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토록 바라면서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매일 식탁과 주방을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 마음을 닦듯 하루의 마무리를 잘했다며 토닥여주듯 통제가 가능한 공간에 산다는 것. 집을 가격이나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내가 통제 가능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본 적이 있나요? 공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처음 비움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통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비우기 전 저는 물건 정리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물건을 좁은 공간에 테트리스 하듯 끼워 넣으려고 애를 썼지요. 하지만 아무리 잘 정리하고 집어넣어 숨긴다고 해도 물건의 개수가 많다 보니 물건을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신혼이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과 살림만 하느라 그 좋다는 시기를 다 보내버렸어요. 제대로 된 여행도 한번 못 간 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상담을 하고 글을 쓰고 유튜브를 촬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여행도 틈틈이 즐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비워냈기 때문이지요. 사실
관리만 가능하다면 아무리 많은 물건을 소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공간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건 소유의 기준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통제 가능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 가능한가를 따져보면 자신이 소유하는데 적정한 물건의 개수가 자연스레 정해집니다. 만약 소금이 있는 줄 모르고 소금을 또 산다거나 옷장 구석에 입지도 않은 새 옷이 발견된다면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인생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육아 우울증을 겪었던 때 제 삶과 감정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내 감정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고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미니멀 라이프를 접하고 돌연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고 가벼워진 공간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공간의 힘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간만큼 내 인생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기운과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그저 답답해서 시작한 비움을 통해 엄청난 것을 얻은 셈이지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 인생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정말 이상하리 많지 일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움이 행운과 부를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행운과 부는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이지요. 저는 비움을 통해 자신만의 행운과 부의 기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행운과 부는 우아함과 깨끗함입니다.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려는 것도 부를 느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깨끗한 집은 이미 행운과 부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깨끗하고 먼지가 없는 정갈한 공간에 운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부자이면서 어지럽고 더러운 집에 사는 사람 혹시 보았나요?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